기술 발전은 흔히 산업혁명의 역사로 불립니다. 기술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던 많은 일들을 실현시키고 있죠. 그 과정에서 한때는 새로웠던 기술들도 또 다른 기술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술이란 숱한 시도와 실패 끝에 혁신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즘 기계들은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 없이 터치 몇 번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이 등장한 이후에는 무인과 무선이라는 새로운 세상이 탄생했고요. 이제 인류는 자율주행하는 전기차를 만들고 우주로 쏘아올린 로켓을 다시 지구에 착륙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비단 하늘과 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구 표면의 70.8%를 차지하고 있는 드넓은 바다 위를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만 톤에 육박하는 거대한 선박들을 만들고 움직이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등의 첨단 기술 도입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1월 1일부로 국제해사기구 IMO가 대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 2020 규정을 시행하면서 바다 위에도 친환경이 큰 이슈입니다. IMO 2020을 대비해 어떤 플랜을 짜느냐에 따라 유류비 절감에 따른 가격 경쟁력 강화를 이끌 수도 반대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박들은 앞서가는 ICT 신기술과 친환경이라는 글로벌 이슈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선 방금 말씀드린 IMO 2020과 관련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올해 초 대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IMO 2020 규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시행 요지에 따르면 향후 모든 세계 선박들은 배출하는 황 함량 비중을 3.5%에서 0.5%로 낮춰야 합니다. 기존 선박들은 함량을 낮춰주는 설비를 선내에 추가로 장착하거나 아니면 아예 친환경 연료 추진선 선박을 새로 발주해야 하는 거죠. 이런 규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선박이 배출하는 공기 오염물질을 자동차와 비교해서 보면요. 전 세계 상위 규모 15척의 선박이 배출하는 SO2, NOx 양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의 배출량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선박의 연료는 자동차 경유 대비 황 함유율이 높기 때문에 동일량의 연료에서 배출되는 황산화물은 선박이 자동차보다 약 3,500배 많을 만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글로벌 대위기에 직면하면서 IMO 2020 규정 실천이 그리 녹록한 상황은 아닌 듯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5월 전 세계 선박 보유량의 50%를 차지하는 유럽선주협회 회원 중 75%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크고 작은 은행권 역시 초기 비용이 막대한 해양 관련 투자나 기업 대출 등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친환경이 선박에 적용되는데 규모 비용 등이 막대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선박 건조 과정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선박 한 척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통상 1.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따라서 선박은 당장의 재고량뿐 아니라 올해까지 얼마나 계약을 추가로 성사했는지, 완성된 배는 얼마나 되는지, 더 만들 배는 얼마나 남았는지 등으로 세분화해서 매출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는 각각 수주량, 건조량, 수주 잔량이라고 부르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약 2년 후 조선업계에 뒤늦은 불황이 찾아온 것은 이런 산업적인 특성 때문이었습니다. 2000년 중반까지 1위를 차지했던 한국의 세계 조선산업시장 점유율은 글로벌 대위기 이후 중국의 저가 물량 수주 경쟁과 경쟁하기도 했죠. 사실 IMO 2020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도 유류 가격의 급등과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사용 선박 수요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선박 추진 동력원이 디젤유에서 LNG로 서서히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죠. 현재 LNG 운반선 시장만 보면 한국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의 주기술이 모스에서 멤브레인으로 변화하는 동안 일본은 모스를 고집했고 한국은 빠르게 멤브레인을 받아들인 것이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90년대 전후 국내에서 유일하게 모스 기술을 확보했던 현대중공업은 화물창 기술 특허를 보유한 프랑스 GTT사와 협력해 멤브레인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후에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한국의 주요 조선기업들은 기화되는 LNG를 다시 재핵화하거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에도 LNG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자체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기존의 멤브레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을 선점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런 LNG 운항선 역시 세세히 따져보면 디젤 등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아직 탄소 발생 연료를 대체할 완벽한 친환경 선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100% LNG 연료로 운항되는 추진선에 이르기 위한 과도기로 보는 분위기가 짙습니다. 운반선에서 발전한 LNG 추진선 시장 수요는 앞으로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2029년까지 최대 3,000척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2020년 이후 연 20여 척 이상 건조를 시작해 2030년에는 국내 건조 선박의 약 60% 수준인 200여 척을 건조할 걸로 보입니다. LNG 운반선 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추진선 시대에도 시장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그러나 전기, 수소 등이 적용될 미래 시장에서는 기존의 LNG 기술 보유가 반드시 선점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기회로 발돋움하려는 글로벌 경쟁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19년 8월 연구회 CCR이 결성된 바 있습니다. CCR 연구회는 얼마 전 9개의 주요 회원사가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개최하고 이산화탄소 메탄화 기술의 선박 연료 시스템 적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실질적인 측면에서 이산화탄소 메탄화 시스템을 연구하고 이를 통해 해상 운송에서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연구 사례 등에서 볼 수 있듯 LNG 추진선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기업 간, 국가 간 경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편 이처럼 선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최근 선박업계는 에너지로부터 자유로운 ICT 선박, 이른바 스마트십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십이란 자율운항 제어 시스템, 선박 원격 제어 기술 등의 신기술을 접목해 인건비 등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안전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합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작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자율운항 선박 기술 개발 사업이 승인되고 올해부터 추진이 시작되면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 사업 내용을 토대로 자율운항 선박 도입 시 국내 해운 기업은 최대 22%의 선박 운영비를 감축할 뿐만 아니라 현 해양사고의 80%가량의 인적 과실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2011년 세계 최초의 스마트십을 선보인 기업이 현대중공업이란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당시 선박에는 엔진과 제어기, 각종 기관 등의 운항 정보를 위성을 통해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다양한 제어 조종 기술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한 독자적 선박 통합 통신망이 이 선박의 핵심이기도 했죠. 10년이 지난 2020년, 최근 현대중공업은 카이스트와 공동 개발한 자율운항 시스템 하이나스를 SK해운의 25만 톤급 벌크선에 성공적으로 탑재했습니다. 선박용 IoT 플랫폼 ISS, 이안이나 저반 등 운항 시 주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저반 지원 시스템 등도 개발에 성공하는 등 꾸준히 많은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선박의 자율운항이 육지의 자동차나 하늘의 드론에 비해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친환경적인 에너지인가 이전에 운송, 운항수단으로서의 안전성이 요구되기 때문이죠. 자율운항 선박 역시 다른 이동수단 및 로봇, 지상의 커넥티드카 등과 마찬가지로 보안을 함께 강화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선박 내 선원이 최소화됨에 따라 인적 피해는 줄어들겠지만 해적 등 금전 목적의 선박 탈취 등의 위협이 증가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러나 선박의 경우 일단 바다로 나아가면 주변에 장애물이 거의 없고 속력 조절이나 센서 인식 등에 있어서도 자동차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차선을 읽고 따라가는 대신 파도와 암초 등을 파악하는 세밀함이 더 필요한 건데요. 현 기술 단계에서는 단순 조업 감시, 어군 탐지, 해저 조사, 해양 청소용 등의 무인 선박에 자율 운항 기술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 중입니다. IMO 코리아의 소식지에 따르면 8월 자율 운항 선박의 실용화를 위한 국제협력 조직 메스포트가 출범하기도 했죠.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북유럽 국가 등 총 8개의 국가가 참여한 이 조직은 싱가포르 정부 주도로 탄생했습니다. IMO가 제시하는 자율운항 선박 잠정 지침을 기준으로 새로운 지침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경을 초월한 기술 경쟁력 협업을 바탕으로 자율운항 선박의 시대는 더 빨리 도래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산자부와 해수부의 정부사업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자율운항 선박이 상용화되는 2025년경에는 세계 조선업계 관련 시장 규모가 약 1,5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걸로 추정됩니다. 이런 스마트 선박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곳은 역시 아직까지는 유럽입니다. 세계 최고 선박 자동화 시스템 개발사로 알려진 노르웨이 콩스베르그 기업은 독자적 플랫폼 개발과 기관 협력을 통한 실선 건조 단계에 도입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롤스로이스의 상선 부문을 인수합병해 완전 무인 선박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죠. 이웃나라 중국은 2015년 중국 제조 2025 계획을 통해 조선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지난 2017년 이미 그린 스마트5를 건조 완료했습니다. 일본 역시 스마트십 시장 선점을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회사 생산성 혁명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본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250척의 스마트십 건조를 목표로 선박 제조부터 운영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 ICT를 적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편으론 자율운항 선박의 경우 한국은 유럽 등에 비해 기술 정책적으로 뒤처져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선박 건조 기술은 선점했지만 일부 핵심 기자재와 기술은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죠. 선박의 경우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기 때문에 정보와 통신, 나아가 환경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각 업계의 초월적 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로 깊은 침체기를 맞은 조선업계에 친환경과 기술이라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순풍이 될지 역풍이 될지 아직 가늠하기 힘들지만 분명한 건 보수적인 것으로 유명한 선박업계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선박을 칠하는 페인트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대체 에너지로 나아가는 선박의 시대. 숫자로 보면 고작 10년에서 30년 사이의 미래로 다가와 있다고 하니 아주 먼 미래는 아닌 듯합니다. 과거의 기술이 새 기술에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더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조선업계 역시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역사를 향해 힘차게 순항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